인트로. 실수였다고 해. 유나가 빈 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을 가득 채운 정적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을 끼얹은 재벌 딸. 그 장면은 영상으로 찍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상견례 갑질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고 회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호텔 창고에서 한 상자가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되는 날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손글씨 카드와 함께 그 순간부터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금자는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떨리네. 금자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넓은 홀 중앙에 차려진 테이블 위로 하얀 접시들이 반짝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흰색 원피스가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유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유나 씨. 오늘 뵙게 돼서 반갑네. 저도 반가워요. 어서 앉으세요. 유나가 금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유경석이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경석입니다. 네, 박금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의자를 빼주자 금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물잔을 채우고 메뉴판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는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경석이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첫 요리가 나왔습니다. 얇게 썬 연어 위로 허브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자는 포크를 집었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나가 물잔을 들며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드세요. 고맙네.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니 긴장이 되는구나. 금자가 포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국물 요리가 나오자 금자는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갔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며 국물 몇 방울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유나의 원피스 소매 끝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금자가 황급히 냅킨을 집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실수를. 괜찮아요, 어머님. 유나가 냅킨으로 소매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경석이 와인잔을 들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기쁩니다.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금자가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도윤 씨 만나서 감사하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금자는 물잔을 들여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유나가 금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나이 들면 이러더라고. 금자가 웃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편하게 계세요. 금자가 다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잔이 기울며 물이 튀어 유나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유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가슴 부분에 물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냅킨을 집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를. 도윤이 급히 일어나 냅킨을 여러 장 꺼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유나는 냅킨을 받아 드레스를 닦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유경석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수건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웨이터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수건을 받아 드레스를 계속 닦았습니다. 금자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유나가 수건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유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유나가 테이블 위에 다른 물잔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금자를 향해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물이 금자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금자는 젖은 손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 냅킨을 들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실수였어요. 유나가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금자는 젖은 한복 소매를 손으로 쥐어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금자가 고개를 저으며 도윤의 손을 살짝 밀었습니다. 괜찮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자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도윤이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실수라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유나가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유경석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게. 행사는 마무리해야 하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그룹 본사 25층 홍보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을 들고 홍보실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상견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재벌 딸의 상견례 갑질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홍보실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나가 물잔을 들어 금자의 손에 물을 붓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진짜야? 완전 충격인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재벌은 역시 다르네. 홍보실장이 화면을 끄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팀이랑 인사팀 연결해. 긴급회의 소집이야. 1시간 뒤 회의실에 10여 명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유나 이사로 확인됐습니다. 촬영 장소는 그룹 제휴 호텔입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사내 게시판과 외부 커뮤니티에 확산 중입니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회장님, 지시는 어떻게 내려왔나? 홍보실장이 물었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별도 지시 없으십니다. 가족 사안이니 침묵하라는 입장이십니다. 침묵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닌데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 문제입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홍보실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대응 문안부터 준비합시다. 법무팀은 영상 출처 확인하고요. 같은 시각 복지관 주방에서 금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송 팀장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금자 선생님, 손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자가 웃으며 접시를 헹궜습니다. 송 팀장이 금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내일 가려고요. 오늘은 봉사 신청서 제출해야 해서요.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송 팀장이 금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메신저 창에 동료가 보낸 링크가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어제 연회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힐끗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메신저를 껐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조퇴하겠습니다. 어디 아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유경그룹 사내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상견례에서 물 뿌린 사람 우리 회장님 따님 맞죠?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를 넘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하나? 저런 사람이 임원이라니. 게시판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T팀에서 서버 부하 경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인사윤리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 정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윤아 이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세요. 피해자 측 진술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죠? 영상 속 어르신입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세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밤 10시 금자는 복지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사일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자가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예의는 가진 자의 장식이 아니라 없는 자의 울타리. 금자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송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금자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곧 갈게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오늘은 일찍 가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송 팀장이 금자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현관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그룹 인사팀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윤아의 메일함에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윤리위원회 조사 출석 통보였습니다. 윤아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마우스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에서 김이 식어갔습니다. 복지관 사무실로 등기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송 팀장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금자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자가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그룹 본사 25층 홍보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을 들고 홍보실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상견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재벌 딸의 상견례 갑질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홍보실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나가 물잔을 들어 금자의 손에 물을 붓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진짜야? 완전 충격인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재벌은 역시 다르네. 홍보실장이 화면을 끄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팀이랑 인사팀 연결해. 긴급회의 소집이야. 1시간 뒤 회의실에 10여 명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유나 이사로 확인됐습니다. 촬영 장소는 그룹 제휴 호텔입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사내 게시판과 외부 커뮤니티에 확산 중입니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회장님 지시는 어떻게 내려왔나? 홍보실장이 물었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별도 지시 없으십니다. 가족 사안이니 침묵하라는 입장이십니다. 침묵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닌데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 문제입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홍보실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대응 문안부터 준비합시다. 법무팀은 영상 출처 확인하고요. 같은 시각 복지관 주방에서 금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송 팀장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금자 선생님, 손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자가 웃으며 접시를 헹궜습니다. 송 팀장이 금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내일 가려고요. 오늘은 봉사 신청서 제출해야 해서요.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송 팀장이 금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메신저 창에 동료가 보낸 링크가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어제 연회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힐끗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메신저를 껐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조퇴하겠습니다. 어디 아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유경그룹 사내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상견례에서 물 뿌린 사람 우리 회장님 따님 맞죠?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를 넘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하나? 저런 사람이 임원이라니. 게시판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T팀에서 서버 부하 경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인사윤리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 정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유나 이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세요. 피해자 측 진술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죠? 영상 속 어르신입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세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밤 10시 금자는 복지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사일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자가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예의는 가진 자의 장식이 아니라 없는 자의 울타리. 금자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송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금자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곧 갈게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오늘은 일찍 가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송 팀장이 금자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현관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그룹 인사팀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유나의 메일함에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윤리위원회 조사 출석 통보였습니다. 유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마우스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에서 김이 식어갔습니다. 복지관 사무실로 등기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송 팀장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금자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자가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유경그룹 본관 21층 윤리위원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신지요? 미래재단 자문 변호사 서지우입니다. 박금자 씨를 대리합니다. 지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사팀장이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이 고령이시고 건강상 이유로 제가 대리 출석합니다. 지우가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우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닙니다. 사회적 존중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비공개 합의로 덮으려 하신다면 거부하겠습니다. 공개 개선안을 요구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이미 공개됐고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지우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윤리위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복지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 팀장이 복도에서 도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찾으러 오셨어요? 네, 어머니 계세요? 급식실에 계세요. 그런데 도윤 씨, 송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변호사 선임하신 거 아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가요? 네, 어제 직접 연락하셨어요. 미래재단 자문 변호사한테요. 도윤이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금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아 왔니? 밥은 먹었어? 어머니, 변호사 선임하셨다면서요? 금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래 했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힘들어할까봐. 금자가 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큰일 되는 거예요. 유난의 회사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알아.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경그룹 포렌식팀 사무실에서 분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술팀장이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호텔 CCTV 원본입니다. 시간대별로 추출했습니다. 화면에 상견례 당일 연회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유나가 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금자를 바라보는 유나의 눈빛까지 또렷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화면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장면 캡처해서 보고서에 첨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 회의실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서류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그룹이 진행 중인 ESG 사회공헌 사업 기억하시죠? 네, 왜요? 심사 파트너가 미래재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는데요. 당장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유경석 회장 집무실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ESG 사업 파트너가 피해자분이 활동하는 재단입니다. 유경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미래재단입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유경석이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에. 당장.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나갔습니다. 유경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저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족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경그룹 회장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을 끼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연회장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재단 봉사자에게 갑질, 기업 이미지 타격. 유경그룹 주식 시세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대비 7% 하락했습니다. 홍보실에서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유경그룹 홍보실입니다. 광고 계약 보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과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홍보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또 끊겼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 윤리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공개 사과 및 제도 개선안 제출을 의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 변호사님께 초안 검토 요청 전달하세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단 형식적인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회의실에서 금자는 봉사일지를 펼쳤습니다. 케이크 구입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송 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출하실 거예요? 응, 그날 축하하고 싶었어. 그게 내 진심이었으니까. 금자가 펜을 들어 진술서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금자의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호텔 지하 창고에서 청소 담당 직원이 보관함을 하나씩 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이게 뭐지? 직원이 구석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윗면에 박금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작은 카드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되는 날 축하합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크 옆에는 작은 조화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르바이트생 한소희와 마주쳤습니다. 소희야, 이거 좀 봐. 뭔데요? 한소희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박금자? 이분 혹시 왜 아는 사람이야? 네, 알아요.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한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복지관 급식소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끼니를 거르던 한소희 앞에 금자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지? 이거 먹어.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나도 너만 할 때 힘들었거든. 금자가 한소희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소희가 케이크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창고 보관함에 있었어. 며칠 전 상견례 때 맡기신 것 같은데. 상견례요? 한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며칠 전 화제가 된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 속 금자의 얼굴을 확인한 한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보안팀에 연락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한소희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 사무실에서 정인섭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안팀입니다. 케이크 상자를 찾았어요. 박금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정인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하 창고요. 지금 가져갈게요. 10분 뒤 한소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보안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인섭이 상자를 받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윤리위원회에 전달해야겠어요.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한소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금자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도와주신 적도 있고요. 그래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인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케이크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지우 변호사 사무실로 사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케이크 상자 안에 카드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되는 날 축하합니다. 지우가 마우스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모욕이 아니라 지워진 정성이군. 지우가 키보드를 두드려 문서를 열었습니다. 공개 사과문 초안에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존중 회복. 유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케이크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정성을 물로 씻어버렸네. 진짜 사람이 맞나? 사과해도 용서 안 됨. 유나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카드의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견례 때 본 금자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케이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경석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를 읽는 동안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겠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중 실천 주간 행사 승인에 그룹 전체로 진행하게.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나갔습니다. 유경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카드 문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나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호텔에서 보안팀을 통해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 팀장이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찾으세요? 네, 계세요? 아까 병원 예약 때문에 나가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이요? 네, 손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도윤이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송 팀장이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상견례 때 준비하신 거예요. 송 팀장이 상자 뚜껑을 살짝 열어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 씨, 이거 보세요. 송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가 봉사 노트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님이 쓰신 노트예요. 재단의 증거로 제출하셨어요. 도윤이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에 금자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인은 가진 자의 장식이 아니라 없는 자의 울타리. 도윤이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매일의 봉사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날짜에는 케이크 구입 시간과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나는 집무실에서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과문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비서에게 대신 읽게 하지 않고 직접 낭독하겠다. 유나가 포스트잇을 바라보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경그룹 대강당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출입증을 확인하며 안내했습니다. 기자석은 앞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강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직원들과 시민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연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유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홍보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나 이사님, 5분 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나가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당 뒷좌석에 금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붕대는 풀렸지만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송 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금자가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중간 좌석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긴장되죠? 네.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유경그룹 공개 사과 및 개선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무대 옆 계단을 올랐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연단 앞에 선 유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그룹 마케팅 본부 유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리러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유나가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예비 시어머니께 물을 끼얹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 옷이 젖었다는 이유로 어르신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손글씨로 카드도 쓰셨습니다. 화면에 케이크 사진이 떴습니다. 카드 문구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되는 날 축하합니다. 강당 안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성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금자는 뒷좌석에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금자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나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회사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무대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아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유경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사 존중 조항을 신설합니다. 화면에 새 규정이 떴습니다. 시니어 고객 배려 지침도 즉시 시행합니다. 전 직원 대상 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피해자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리위원장이 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입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되 실행을 지켜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유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홍보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금자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 사과 장면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금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사노트를 가방에 넣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유경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유나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 됐네. 딸이 한 말이 전부야. 유경석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은 제도 이전의 인간의 문제였어. 내가 가르치지 못한 거지. 회장님, 성명서 하나 내게.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사과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만, 20만, 30만.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진심은 느껴진다. 이제 실행이 중요함. 용서보다 변화를 보자. 1시간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복지관 현관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존중 실천 주간 안내. 송 팀장이 포스터를 붙이며 금자를 떠올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봉사일지를 펼쳤습니다. 금자의 필체가 또박또박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재단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경그룹과 공동으로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주제는 뭡니까? 존중과 배려.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금자 선생님 사례도 포함됩니까? 본인 동의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장이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교육 자료에 선생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요?
금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도움이 된다면요. 병원 진료를 마친 금자는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여기 왜 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대. 약만 먹으면 된대. 금자가 아들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차 안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금자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카드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찾았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찾았으니 됐어. 금자가 상자를 도윤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거 복지관 전시 코너에 기증할게.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 도윤이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관 유리문에 새 문구가 붙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어머니를 존중하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문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금자는 복지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닦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금자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송 팀장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좀 아파.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송 팀장이 황급히 금자를 부축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119 부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쉬면. 금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송 팀장이 금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119 불렀어요.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금자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금자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송 팀장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네, 제가 전화할게요. 송 팀장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회의실에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에요. 지금 갑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금자를 검사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혈압 체크하고 심장 초음파 준비하세요. 네, 선생님. 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이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지금 검사 중이세요.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응급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시간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흉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요.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심각한 겁니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시각 윤아는 회사 컴퓨터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상견례 피해자 응급실 이송. 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박금자 씨가 오늘 아침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이송됐다. 현재 정밀 검사 중. 유나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뒤따라왔습니다. 이사님,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 유나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원 로비에 이미 기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응급실 입구를 촬영했습니다. 저기 보호자 나온다. 도윤이 응급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답변 못 드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 이후 바로 입원하신 건데요. 연출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게시글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과쇼 후 입원 연출 의혹.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입장 표명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할 말 없습니다. 도윤이 기자들을 지나쳐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유경그룹 법무팀에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팀장이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허위정보 유포자 색출하세요. 포렌식 자료 즉시 배포하고요. 경찰 고발도 진행합니까? 당연하죠. 고발장 작성해서 오늘 중 접수하세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서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서지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님 상태 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안정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허위정보 대응 때문에라도 가야 합니다. 지우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민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점검 일정 일주일 연기합니다. 환자 상태 확인이 우선입니다. 중간 보고는 어떻게 하죠? 공개합니다. 투명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경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사과 이후에도 투명성 유지하라고 지시했죠? 네, 회장님. 법무팀 보고받고 브리핑 준비하세요. 실시간 생중계로 하고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변호사님, 어머님은요? 검사 중이세요. 결과는 내일 나온대요. 지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위정보 유포는 법무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중간 보고 일정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보팀 브리핑룸에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홍보실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허위정보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포렌식 자료가 떴습니다. 응급실 이송 관련 허위 캡처가 유포됐습니다. 원본 자료와 대조한 결과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입원실로 금자가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검사만 받으면 돼. 금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유나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 금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금자가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안정된 곡선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 담당 의사가 금자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모니터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도 협심증입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금자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퇴원할 수 있나요? 오늘 하루 더 경과 보시고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러게. 나도 놀랐어. 금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경그룹 법무팀 사무실에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팀장님, 허위 캡처 계정들 차단 완료됐습니다. 포렌식 반박 자료는 주요 언론사에 모두 배포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고발 접수 완료됐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좋아요.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오후 2시 시민위원회 참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위원들과 그룹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윤리위원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간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존중교육 이수율 92%, 협력사 전환율 70%입니다. 시민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 사례가 있습니까? 네, 고객 응대 매뉴얼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시니어 고객 배려 조항도 신설됐고요. 현장 직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긍정 응답이 85%였습니다. 실천 의지가 높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재단 사무실에서 이사장이 통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교육 문의가 3배 증가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문의가 왔죠?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케이크 사건 이후로 급증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상황은 유경그룹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 주 첫 교육 시작합니다. 이사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대강당에서 직원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3분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한소희가 단정한 옷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옆에 창고 담당 직원과 정인섭이 함께 섰습니다. 이분들은 케이크 상자를 발견해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총지배인이 감사장을 한 장씩 건넸습니다. 한소희가 감사장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정인섭이 한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인섭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송 팀장이 금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들어와요. 금자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송 팀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고마워요. 내일 퇴원한대요. 다행이네요. 복지관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봉사 신청서는 제출했어요? 송 팀장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좀 쉬세요. 봉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금자가 침대 옆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복지관에 전달해줘요. 송 팀장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봉사재개 신청서였습니다. 알겠어요. 전달할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퇴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금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 복지관 가야지. 오늘은 좀 쉬세요. 괜찮아. 일찍 가서 정리할 게 있어.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복지관 사무실에 금자가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금자가 웃으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송 팀장이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재단에서 승인 났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금자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유나가 복지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받아온 원래 그 상자였습니다. 송 팀장이 유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금자 선생님 계세요? 주방에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송 팀장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금자가 앞치마를 벗고 나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금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금자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고마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가 상자를 송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봉사자 전시 코너에 기증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송 팀장이 상자를 받아들고 전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금자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유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경그룹 이사회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경석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사과 개선 점검 문화화. 이 4단계를 상시 시스템으로 확정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갑질 사안은 이 절차를 따릅니다.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유경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교재 제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담당자가 첫 페이지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존중의 교훈. 제목 아래 케이크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재단 현관 유리문에 새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어머니를 존중하라. 지나가던 시민들이 포스터를 읽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지관 탕비실에서 금자는 꽃차를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송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차 드세요? 응, 같이 마셔요. 금자가 찻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유경그룹 본관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존중 실천 주간 최종 브리핑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금자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복지관 직원 2명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송 팀장이 금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앞자리로 가실래요? 아니야, 여기가 편해. 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는 객석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존중 실천 주간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교육 현장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매뉴얼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육 이수율 97%, 협력사 만족도 88%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존중은 일회성이 아닌 문화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케이크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카드 문구가 천천히 확대됐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되는 날 축하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새 문구가 떴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으면 가족도 회사도 무너지지 않는다. 금자는 뒷자리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잔잔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자도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복지관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송 팀장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급식 준비해야 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복지관 주차장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금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찻잔을 꺼내 꽃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찻잔을 채웠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이 퇴근 후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금자가 탕비실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왔니? 네, 어머니. 차 드세요? 금자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잘 봤어요. 그래, 나도 갔었어. 어머니 뒷모습 봤어요. 도윤이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유나가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달력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자와 도윤이 유나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왔니? 금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봉사 일정 같이 적으려고요. 유나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유나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좋아. 그날 오렴. 유나가 펜으로 날짜에 표시했습니다. 금자가 유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금자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달력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병원 진료표와 재단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 사진 액자도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탁자를 비쳤습니다. 금자의 방 책상 위에 오래된 봉사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물 한 잔의 예의가 한 세대를 바꾼다. 금자가 탕비실로 돌아와 꽃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찻잔을 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복지관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금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달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와 유나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탕비실 테이블 위 꽃차에서 김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첫 장면에서 떨어지던 물방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자가 찻잔을 내려놓고 봉사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복지관 현관 유리문에 붙은 포스터가 저녁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어머니를 존중하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스터를 읽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어갔습니다. 금자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조심히 가. 금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가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도윤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자는 혼자 남아 찻잔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에서 찻잔을 헹구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복지관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금자가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봉사노트를 가방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복지관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금자가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우트로. 금자와 유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상견례라는 무대 위에서 예측하지 못한 균열을 경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실수를 연발했던 금자의 긴장감과 그 실수의 차가운 보복으로 응수한 유나의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계층 간의 예의와 갈등이라는 첨예한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재벌 딸의 상견례 갑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사이 유경그룹은 이미지 추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인사팀의 긴급 대응은 이 사건이 더 이상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경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명성과 미래가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보복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금자는 복지관 주방에서 붕대를 감은 손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녀가 노트에 적은 예의는 가진 자의 장식이 아니라 없는 자의 울타리라는 문구는 그녀가 겪은 모욕과 그에 대한 그녀의 담담한 철학을 대변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권력을 가진 이가 잃어버린 예의가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이미 깊은 잠에 든 어머니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연인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유나에게 전달된 윤리위원회 출석 통보, 그리고 금자에게 도착한 피해자, 즉 대리인 통보서는 이제 이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선 공식적인 대립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립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재벌가의 상속녀와 평범한 어머니의 만남이었으나 이제는 가진 자와 피해자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문은 어떻게 수습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와 두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을 남긴 채 이야기는 다음 챕터를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